안녕하세요. 2022년 새해 첫 영상에선 범불안 장애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범불안 장애에서 한자 범자는 모두, 전부라는 의미를 갖고 있죠. 그래서 범불안 장애는 특정 대상에 한정되지 않고 일상적으로 나타나는 불안으로 인해 벌어지는 심리적 혹은 행동적인 장애를 말합니다. 불안 장애가 어떤 루틴을 갖고 특정 대상이나 특정 상황에서 벌어지는 편이라면 범불안 장애는 루틴이 없다고 보면 돼요. 루틴을 갖고 있다는 건 뭐냐면요. 예를 들어 불안장애의 한 유형에 공황장애가 있죠. 공황장애는 개인마다 차이가 있지만 공황 발작을 일으키는 자극들에 어느 정도 공통적인 패턴을 갖습니다. 즉, 발작이 잘 일어나는 상황들을 본인이 경험을 통해 어느 정도 예측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물론 예외는 있어요. 그런데 범불안장애는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벌어지는 자극들에 대해 자기도 모르게 불안한 반응을 일으킵니다. 공황장애는 자기가 불안해하는 상황을 예측하고 어느 정도 선택적으로 피할 수가 있는 반면에 범불안장애는 일상적으로 사소한 상황에서 불안을 일으키기 때문에 피할 수가 없다는 게 그 사람을 정말 더 미치게 만드는 거죠. 매 순간마다 불안하다 보니까 범불안장애 환자들은 다른 사람들도 다 그런 줄 알아요. 원래 사람들은 다 그렇게 불안이 많나 보다라고 착각하는 바람에 힘들어하면서도 심각성을 잘 느끼지 못한다는 게 더 위험한 상태까지 몰고 가게 됩니다. 범불안장애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요. 항상 걱정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곧 당장이라도 안 좋은 일이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내일이 다가오는 걸 두려워합니다. 내일이 안 오기를 바라는 사람도 많아요. 그렇다고 내일이 안 올 수는 없죠. 그래서 내일을 맞이하기가 두려워서 자살 충동이 심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행복해져도 나한테만은 불행한 일이 벌어질 거라고 생각해요. 오히려 좋은 일이 생겼을 때도 결코 즐거워하질 않아요. 좋은 일이라도 생기거나 뭔가를 성공적으로 해낸 후에 곧 안 좋은 일이 터지겠지 하면서 더 걱정해요. 그리고 자기가 하는 일이 다 실패할 것 같다고 해요. 처음엔 일이 술술 잘 풀리면 끝에 가서 결정적인 사고가 터지든지 아니면 누군가 고의로 방해를 해서 실패하게 될 운명처럼 느껴진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뭔가 새로운 시도를 하는 걸 꺼려합니다. 새로운 시도나 도전을 하게 되면 실수할 가능성이 더 높아질 것 같으니까 늘 해왔던 일, 늘 해왔던 방식만 고수를 하죠. 그리고 아무리 열심히 공부해도 시험에 떨어질 것 같고 좋은 성적을 못 낼 것 같은 불안감도 심합니다. 이런 분들은 시험 불안증도 많아서 시험을 하루 이틀 앞두고 몸이 여기저기 아프다는 사람들도 많아요. 또 대인관계도 항상 틀어질 것 같다고 합니다. 자기가 먼저 다가가면 외면당할 것 같고 친하게 지내다가도 상대가 자기를 싫어해서 떠나갈 것 같고 그런 걱정들 때문에 성품이 착한 분들도 친구가 거의 없거나 연애를 하기가 힘들어요. 그리고 뭔가 사고가 터질 것 같은 막연한 두려움을 늘 갖고 있어요. 갑자기 건물이 무너질 것 같다던가 집에 강도가 들 것 같고 누군가 자기를 이유 없이 공격하고 해칠 것 같다고 해요. 자기가 잘못한 게 없어도 누명을 쓰고 벌을 받을 것 같고요. 운전을 하면 교통사고가 날 것 같고 가만히 있다가도 갑자기 쓰러져서 죽을 것 같고요. 항상 뭔가에 쫓기듯이 서두르고 조급해합니다. 그리고 자식들한테도 뭔가 사고가 터질 것 같은 걱정이 늘 앞서요. 그래서 자식들이 늦게 귀가하거나 연락이 안 되거나 그러면 좌불안석이 되고 귀가 시간이 조금만 지나도 실종 신고를 하려는 분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 자식들에게 통금 시간을 정해놓고 도를 넘는 간섭을 하는 부모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자기 딸이 결혼 못할까봐 걱정이 돼서 이제가 20살 넘은 딸을 억지로 결혼시키려는 부모도 있어요. 또 범불안장애는 사람에 대한 경계심이 아주 강합니다. 그래서 저 사람이 나한테 호의적인지 아닌지를 레이더로 염탐하듯이 계속 주시해요. 그래서 호의적이지 않다 싶으면 재빨리 등을 돌리든지 아니면 적개심을 갖고 적대적으로 대하기도 해요. 그래서 사람 만나는 것 자체가 아주 큰 스트레스로 작용합니다. 항상 사람들 사이에선 예민해집니다. 누군가 자기를 너무 편하게 대해도 부담스럽고 자기한테 너무 무관심해도 화가 나요. 상대방이 성격 좋은 사람이라고 해도 자기랑 급하게 친해지려 하면 무의식적으로 밀어내고 반대로 상대방이 자기랑 거리를 두려 하면 서운해집니다.
이렇게 대인관계에서 평정심을 갖기가 어렵고 상대방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늘 신경이 곤두서 있죠. 그리고 범불안장애 환자들은 악몽에 자주 시달려요. 꿈속에서 누군가에게 쫓겨다니면서 목숨을 위협받거나 길을 잃고 혼자 헤매거나 아니면 여러 사람 중에 자기 혼자만 재수없는 일을 겪거나 그런 악몽을 꾸고 가위에도 잘 눌립니다. 그래서 깊은 잠을 못 자고 불면증에 시달리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항상 스트레스에 노출되어 있다 보니 몸도 여기저기가 아픕니다. 특히 두통, 복통, 설사 같은 게 심하고요. 근육이 긴장돼서 자주 뭉치기도 합니다. 아니면 손발이 저리고 식은땀이 잘 나요. 병원에 가면 다 신경성이다 라는 말을 되풀이하죠. 그리고 범불안장애 환자는 우울증, 조울증, 공황장애, 강박증 그런 다양한 진단을 받는 일도 흔한데요. 그래서 범불안장애 환자들은 잠시라도 몸과 마음이 편한 순간이 거의 없습니다. 그들의 표현을 빌리자면 자기는 하루하루가 낭떠러지 끝에 몰려있는 기분이라고 합니다. 항상 무언가의 위협을 받고 있어요. 대체 그들의 일상을 무엇이 그렇게 위협하고 있는 걸까요? 범불안장애 환자들도 불안할 이유가 없다는 걸 머리로는 다 알고 있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아닌 일이라면서 스스로 자기 최면을 걸죠. 괜찮아, 괜찮아 하면서. 그런데도 몸 전체에서 올라오는 이 불안감을 어찌할 수 없어요. 이렇게 불안 유발인자가 딱히 없다는 게 더 힘들게 만듭니다. 범불안 장애를 가진 어떤 분들은 심리 상담을 받으면서 자기의 어릴 적 가정환경 때문이라고 판단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자기가 어릴 때 아버지 사업이 망한 후로 집이 가난해져서 이렇게 걱정 불안이 많은 것 같아요. 혹은 어릴 때 부모가 사고로 돌아가셔서 아니면 어릴 때 이사를 자주 다녀서 환경이 자주 바뀌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혹은 엄마 아빠가 부부싸움하는 걸 하도 자주 봐서 아니면 학교 다닐 때 왕따를 당해봤기 때문에 그런 것 같다든가 그런 과거의 기억에서 원인을 찾는 분들이 꽤 많다는 거죠. 그런데 범불안 장애 환자들을 살펴보면 아주 양호한 환경에서 자란 분들도 꽤 많습니다. 엄마 아빠가 사이가 좋고 화목하면서 경제적으로도 부족하지 않았고 이사도 거의 안 다녔고 왕따 당해본 적도 없고 그래서 환경에 큰 변화가 없었던 안정적인 조건에서 살았던 분들도 범불안 장애를 갖는다는 거죠. 의학계에선 범불안 장애를 유발인자가 없이 갖고 있는 만성적인 불안증이라고 합니다. 유발인자라는 건 불안을 유발시키는 원인이 되는 자극이에요. 내가 과거에 헐벗고 굶주려 본 기억 때문에 현재 돈 걱정을 많이 하는 건 유발인자가 있는 거죠. 그런데 유발인자가 없는 불안이라는 게 있을까요? 범불안 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불행이 다가올 것 같고 실패할 것 같고 사고를 당할 것 같고 공격당할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을 아무런 이유 없이 갖고 있는 걸까요? 아무런 원인이 없는데 일상이 불가능할 정도로 그렇게 불안한 걸까요? 유발인자가 없는 건 이 세상에 없습니다. 내가 뭔가를 무서워하는 그런 강렬한 감정은 어떤 직간접적인 경험으로 만들어집니다. 특히 불안, 공포와 관련된 감정이 무의식의 강박처럼 깊이 자리 잡기 위해선 그만큼 강렬한 경험과 기억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매사에 불안한 감정이 자동반사처럼 작용하고 있다면 그건 모든 순간마다 두려움을 겪었던 강렬한 경험이 있었을 겁니다. 당신을 매사에 불안하게 만든 그 유발인자는 대체 무엇일까요? 범불안 장애와 관련된 수많은 상담 사례가 있는데요. 그 중에 두 가지 사례를 각색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A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30대 후반이며 무역회사를 다니는 미혼 직장 여성이었습니다. 이분은 유년 시절부터 24시간 불안 속에 살아왔습니다. 요즘은 회사에서 받는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서 퇴사를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만성적인 불안감 때문에 손발이 심하게 저리고 방광이 예민해져서 화장실도 자주 들락거렸습니다. 10년 전부터 정신과 치료와 다양한 심리 상담을 병행했지만 크게 도움받진 못했습니다. A씨는 항상 실수할지 모른다는 걱정을 안고 살았습니다. 회사에서도 작은 실수라도 할까봐 늘 스트레스가 심했는데요. 회사 일에 대한 걱정이 앞섰기 때문에
원래는 9시 출근이었지만 새벽에 지하철 첫 차를 타고 서둘러 6시까지 출근했습니다. 일찍 출근해서 미리 일을 완벽하게 준비해야만 했습니다. 그래도 마음이 놓이지 않았고 직장 상사가 새로운 임무를 시킬까봐 항상 불안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새로운 일이 주어지면 항상 조바심이 났습니다. 내가 과연 이 일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 덜컥 겁부터 났습니다. 그리고 누군가 그녀가 하는 일에 오케이를 하지 않고 딴지를 걸까봐 불안했습니다. 혹시라도 딴지를 거는 사람이 있으면 죽이고 싶을 정도로 화가 났습니다. 회사 생활을 하면서 누군가 그녀에게 딴지를 걸면 그걸 못 참고 퇴사한 적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A씨는 항상 긴장감 속에 살다 보니 퇴근하고 집에만 오면 녹초가 돼버렸습니다. 녹초가 된 몸 상태지만 그렇다고 편히 쉴 수도 없었습니다. 몸이 긴장을 늦추고 이완되는 순간 바로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업무와 관련된 자격증 공부를 하든지 뒤처지지 않기 위해 항상 뭐든지 해야만 했습니다. 워낙 완벽주의가 강하다 보니 주변에서 보기엔 일을 아주 잘하는 능력자로 보였습니다. 그래서 큰 회사에서 고액의 연봉으로 스카우트 제의를 받을 때도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A씨는 그런 스카우트 제의를 모두 뿌리쳤습니다. 새로운 회사에선 왠지 실수하는 모습을 보여서 가치가 떨어지는 사람이 될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A씨는 대인관계에서도 불안감이 많았습니다. 그녀는 어릴 때부터 가족 이외에 낯선 사람들만 보면 자꾸 숨으려 했습니다. 집에 친척들이 놀러와도 다락에 숨거나 아빠 등 뒤에 숨었습니다. 성인이 되어서는 친구를 깊이 사귈 수 없었습니다. 왠지 상대방이 그녀의 행동을 오해해서 화를 낼 것 같았고 자기로 인해 갈등이 생길 것 같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친한 친구와도 단둘이 있는 자리에선 숨이 막힐 정도로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연애도 제대로 해본 적이 없었고요. 여행도 늘 혼자 다녔습니다. A씨는 유년 시절부터 내일 당장 죽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갖고 있었습니다. 곧 죽음이 닥쳐올까봐 울면서 잠이 들 때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어린 나이에도 차라리 빨리 이 세상에서 사라져버렸으면 하는 바람을 품고 살았습니다. 항상 악당에게 쫓겨다니는 악몽에 시달릴 때가 많았습니다. 시험이 다가오면 가위 눌림이 심해져서 잠도 제대로 못 잤습니다. 그녀는 마치 앞이 안 보이는 안개 속에 갇혀 사는 기분이라고 합니다. 자기가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는 순간 그대로 나락으로 떨어져 버릴 것처럼 두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완벽하게 인정받기 위해 매 순간 불안하고 조급하게 살아야 했습니다. A씨는 3남매 중 첫째였는데요. 부모님은 두 분 다 자상한 분들이었고 그녀가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도록 잘 지원해 주셨다고 합니다. 가정 환경에서 불안의 원인을 찾기 힘들었던 그녀는 병원뿐만 아니라 용하다는 여러 무속인을 찾아다닌 적도 있습니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자라온 A씨는 왜 이렇게 하루하루 나락으로 떨어져 버릴까봐 두려워하는 걸까요? 최면과 상담을 진행하면서 A씨에게 그녀의 어머니가 낙태한 동생의 영혼이 빙의된 상태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A씨의 어머니는 그녀가 돌도 되기 전에 둘째를 가졌습니다. 아직 젖먹이를 키우던 중이라 둘째 임신이 부담스러웠던 어머니는 남편과 상의해서 곧바로 낙태시켰습니다. 그 후에 아이를 2명 더 낳아서 3남매를 키웠던 겁니다. 자식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낙태당한 태아의 영혼은 바로 이 언니인 A씨에게 자연스레 빙의되었습니다. 뱃속에서 늘 불안하고 두려운 자극만을 받았던 동생의 영혼은 A씨 안에서 일상 속 대부분의 자극에 불안한 반응을 보이면서 범불안 장애로 나타났던 겁니다. 그리고 B라는 남자분이 있었습니다. 30대 초반의 건장한 체격의 공무원이었습니다. B씨는 병원에서 범불안 장애 진단을 받아서 1년 넘게 약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심리 상담은 기억하기 힘들 정도로 많이 받았었다고 합니다. 이분은 별다른 자극이 없는 평소에도 불안해서 가슴이 두근거린다고 합니다. 그건 마치 발표하기 직전에 심장이 뛰는 것 같은 그런 긴장 상태라고 합니다. 항상 불안하고 초조하니까 자기도 모르게 손톱에 피가 날 정도로 물어뜯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저와 마주보고 상담하는 도중에도 계속 손톱을 물어뜯었습니다. B씨는 며칠 전엔 숨이 멎을 정도로 불안감이 너무 심해져서 버스를 기다리던 도중에 기절할 뻔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알 수 없는 분노가 자꾸만 속에서 꿈틀거린다고 합니다. 누가 자기를 툭 건드리기만 해도 죽이고 싶을 정도로 폭발해버릴 것 같아서 불안하다고 합니다. 게다가 항상 목과 어깨 근육이 이유 없이 긴장돼서 아프다고 합니다. B씨가 범불안장애 증상이 심해진 건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던 도중이었다고 합니다. 남들은 다 합격하고 자기만 떨어질 것 같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잠이 오질 않았습니다. 다행히 시험은 붙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에 채용되어 근무를 시작하고 새로운 환경에 놓이면서 범불안장애 증상이 더 심해졌습니다. 특히 그의 주변에 상관들밖에 없다는 환경이 스트레스로 작용했습니다. 상관들이 B씨를 하찮다는 듯 얕잡아 볼까봐 24시간 불안했습니다. 상관들이 얕잡아 볼 것 같아서 모르는 게 있어도 물어보질 못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예민해져 있었고요. 자기를 함부로 대할 것 같은 사람에겐 처음부터 차갑게 대했습니다. 한 번은 자기를 편하게 대하는 듯한 상관에게 가서 날 만만하게 보시는 거냐고 대들기도 했습니다. 그런 모습에 주위에선 B씨를 약간 버릇없는 후배로 보는 분위기였습니다. B씨는 자기를 만만하게 대하는 사람들을 가만히 놔두면 자기를 끝까지 얕잡아보고 노리개 취급당할 거라는 두려움을 갖고 있었습니다. B씨는 평소 자기 행동이 항상 어색하게 느껴진다고 합니다. 상대방과 대화를 할 때도 어색하고 길을 걸을 때도 어색하고 식당에서 밥을 먹을 때도 어색하다고 합니다. 마치 항상 뭔가를 경계하고 낯가림을 하고 있는 느낌이 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남들이 다 웃을 때도 자기만 웃지 않을 때가 많았고 남들이 다 행복해하는 순간에도 자기만 유독 우울감을 느꼈다고 합니다. 그는 유년 시절에는 자주 경기를 일으키면서 이유 없이 울 때가 많았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중고등학교 시절엔 친구들과 함께 어울려 운동도 하면서 아주 활달하게 잘 지냈습니다. B씨는 근본적으로 활달한 성격이었지만 자기 안에 아주 소심한 면이 공존하는 다중적인 모습을 이상하게 생각해 왔습니다. B씨는 그전까지는 본인의 범불안 장애가 아버지의 훈육 방식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무뚝뚝하고 엄격한 아버지가 칭찬을 안 해줘서 사람들이 자기를 하찮게 대할 거라는 불안감이 형성됐다고 생각한 거죠. 칭찬은 거의 없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버지가 크게 야단을 치거나 그런 적은 없다고 합니다. 어머니도 수더분한 성격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B씨는 어린 시절에 가끔은 아버지와 어머니가 너무 미워서 죽이고 싶은 마음이 생길 때도 있어서 스스로도 섬뜩했다고 합니다. 그에겐 3살 위의 형이 있었는데 형은 부모님과도 사이가 좋았고 정서적으로도 아주 안정적이어서 자긴 왜 이렇게 형하고 다른 모습일까 라며 열등감을 갖기도 했습니다. 젊고 건강한 체격을 가진 B씨는 왜 이렇게 24시간 불안과 분노를 품고 사는 걸까요? 최면과 상담을 진행하면서 B씨에게 그녀의 어머니가 낙태한 동생의 영혼이 빙이 되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B씨가 6살 때쯤 어머니는 셋째를 가졌습니다. 원래부터 자식을 둘만 키우길 원했던 부모님은 임신 사실을 알자마자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그 아이를 지웠습니다. 하찮은 존재로 취급당하고 낙태된 그 동생의 영혼은 바로 위 형인 B씨에게 자연스레 빙이 되었습니다. 뱃속에서 매 순간마다 불안하고 공포스러운 기억에 떨어야 했던 그 태아의 영혼은 B씨 안에서 범불안 장애를 일으켰던 겁니다. 앞서 설명을 하면서 유발인자가 없는 불안은 있을 수가 없다고 설명드렸습니다. 불안은 우리 안에서 표출되는 에너지입니다. 에너지의 역학관계를 설명하는 뉴턴의 운동법칙 3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뉴턴의 제2법칙에 F는 MA가 있습니다. F는 힘이고요. 또 M은 질량이고 또 A는 가속을 뜻해요. 그래서 힘은 질량과 가속의 곱에 비례한다라는 내용인데 쉽게 말하면 속도가 변하는 모든 것에는 그에 비례하는 힘이 작용한다는 거예요. 즉 정지해 있던 게 움직이거나 아니면 천천히 움직이던 게 빨라지거나 혹은 반대로
움직이던 게 멈추거나 빨리 움직이던 게 천천히 움직일 때는 그만큼 운동의 변화를 일으키는 힘이 작용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나뭇잎이 흔들리는 건 그만큼 바람의 힘이 작용하기 때문인 거죠. 그런데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도 원자로 된 물질이니까요. F는 ma에 적용을 받습니다. 근데 인간이 물질과 다른 건 뭐냐면요. 인간은 누가 힘을 가하지 않아도 움직일 때가 많습니다. 사례로 든 A씨의 경우에 아침 6시까지 출근합니다. 누가 그 시간에 일어나라고 등을 떠밀지 않는데도 그렇게 움직입니다. 그건 인간에게는 두려움이라는 보이지 않는 아주 강한 힘이 작용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당신이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남들과 다르게 행동한다면 그건 어쩌면 당신 안에 아주 강한 두려움이 보이지 않는 힘으로 작용하고 있을 겁니다. 그 힘이 당신의 몸과 마음을 지배하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당신의 몸과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그 두려움을 잘 느껴보면 낙태아가 뱃속에서 갖게 되었던 공포스러운 감정이 함께 살아 숨쉬고 있을 겁니다. 양자역학이 증명한 것처럼 모든 물질은 이 원자로 되어 있고 원자의 에너지는 입자로 존재하지 않더라도 또 파동으로 계속 보존됩니다. 그게 입자와 파동의 동시성이죠. 태아 역시도 원자로 되어 있죠. 그 태아를 낙태한다고 해도 갖고 있던 에너지 상태는 파동으로 보존됩니다. 낙태당하는 태아가 어떤 에너지 상태로 있을까요? 다가오는 죽음에 쫓기면서 24시간 불안한 상태에 머물고 있죠. 그러면서 인정받지도 못하고 억울하게 하찮은 존재로 사라져야 하는 부정적인 감정을 품게 되죠. 뱃속에 갇혀진 상태에서 자기가 곧 사라질 거라는 걱정 속에 공포스럽고 두려운 자극만 전달받고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 에너지는 파동으로 그대로 보존됩니다. 그리고 원래 사람의 몸속에 의존적으로 붙어 있으려던 관성까지 그대로 보존되기 때문에 관성의 법칙대로 그 영혼은 사람의 몸속에 계속 있으려고 합니다. 기존 영상들에서 누누이 설명했듯이 태아의 영혼이 빙의되는 1순위 대상은 이 엄마의 다른 자녀, 즉 형제 자매들입니다. 그 영혼에겐 뱃속의 기억이 24시간 불안과 공포였기 때문에 빙의된 상태에서 모든 자극에 불안하게 반응하는 범불안 장애를 일으키는 거죠. 그래서 낙태령은 대체로 어린 형제 자매에게 빙의되기 때문에 범불안 장애를 갖고 있는 분들은 이미 어릴 때부터 그런 조짐을 보였던 경우가 대부분일 거예요. 영혼은 파동입니다. 빙의된 상태에서 그 영혼의 불안한 에너지는 내 몸 안에서 마치 전류 같은 파동을 일으킵니다. 그러면 몸의 주인은 온갖 걱정과 불안 혹은 부정적인 감정이 내 에너지인 것처럼 일체감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상태가 24시간 지속되는 게 바로 범불안 장애인 겁니다. 만약에 당신이 사소한 자극에도 24시간 걱정과 불안을 느낀다면 당장 오늘이라도 뭔가 사건, 사고가 터져서 낭패를 볼 것 같다면 그리고 당신이 하는 모든 일이 결국 실패로 돌아갈 거라고 걱정된다면 혹은 다른 사람들이 이유 없이 당신을 공격하고 방해할 거라는 그런 불안을 떨칠 수 없다면 낙태령 빙의를 의심해 보는 게 좋습니다. 사소한 모든 자극에 불안을 느끼는 당신의 몸과 마음 속엔 뱃속에서 매 순간 두려운 자극들과 싸워야 했던 낙태령이 머물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 영혼은 살해자 A씨와 B씨처럼 당신의 어머니가 낙태한 형제자매일 수도 있고요. 기존 영상에서 빙의는 자녀 세대로 대물림된다고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조부모가 낙태한 영혼이 당신의 부모에게 오랫동안 머물다가 당신이 태어난 후에 당신에게 옮겨갔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당신이 젊었던 시절 철모르고 낙태했던 그 태아일 수도 있습니다. 살해자 A씨와 B씨 외에도 정말 수많은 분들이 낙태령이 빙의되어 범불안 장애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24시간 당신 안에서 불안에 떨고 있는 그 영혼과 분리되어야만 당신은 평정심을 되찾고 일상으로 되돌아갈 수 있을 겁니다. 그 과정을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범불안 장애와 관련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다음 영상에선 또 다른 주제로 유익한 이야기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